안녕하세요. 초록색깔피입니다. 오늘은 가난한 남자와 결혼해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가난한 남자와 결혼해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성공으로 이끄는 칭찬의 힘. 부자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다. 사람들은 자신이 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본다. 현실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만을 보는 것이다. 따라서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현실뿐 아니라 스스로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머리가 나쁘다, 남들에 비해 두드러진 재능이 없다, 대기업에 들어갈 실력이 못 된다, 다이어트 할 만큼 독하지가 못하다, 담배는 당연히 못 끊는다 등등 자신의 부족한 점을 항상 의식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평가하는 데 있어 다른 사람보다도 가혹하다. 그래서 한두 가지의 사소한 결점도 크게 부각시켜 왜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을까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된다. 이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행동에도 영향을 미쳐 매사에 움츠러들고 전전긍긍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그는 자신감도 없고 무능해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결국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떨까? 그들은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쳐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에게는 카리스마가 있어 라는 평가를 듣는다. 그들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올까?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혹은 부자니까 당연히 자신감이 넘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천만의 말씀이다. 나폴레온 힐은 성공한 사람 500여 명을 인터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운명지어져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그때그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성공을 보장하는 위대한 계획의 일부라고 믿었다. 인생의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이 믿음은 결코 흔들리는 법이 없었다. 그들은 세상을 필연적인 성공과 인간적인 위대함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성공한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장애물을 만나도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루고자 하는 것을 밀고 나갈 배짱과 뚝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릴 때도 과감하며 자신의 원칙을 굳게 지키는 강단이 있다. 한국의 부자들을 직접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부자들이 자신들의 성공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자의 힘이다. 부자 여자들은 남자를 끊임없이 지지하고 격려하며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리하여 부자들은 성공의 절반이 여자의 몫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인정받는 남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주인이 이솝을 불러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했다. 이솝은 짐승의 혀를 사와서 주인에게 바쳤다. 주인은 다시 가장 맛없는 것을 사오라고 했다. 이솝은 이번에도 혀를 사왔다. 화가 난 주인이 이솝에게 물었다.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할 때도 혀를 사오고 가장 맛없는 것을 사오라고 할 때도 혀를 사온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놀리는 게냐? 이솝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좋은 말을 하는 혀보다 달콤한 것이 없고 나쁜 말을 하는 혀보다 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갖는 힘은 이처럼 크다. 여자들이 남자에게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고 핀잔을 주거나 아이 하나 제대로 볼 줄 모른다며 투덜대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라고 발목을 잡으면 남자는 스스로에 대해 정말 그렇다고 믿어버린다. 그러나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라는 당신의 말 한마디에 남자는 정말 최고의 남자가 된다. 미국에서 행복한 여자 워커숍을 운영하며 활발한 강연 활동을 펼치는 로라 도일은 이렇게 말한다. 남자가 갖는 자신감의 원천은 바로 여자입니다. 남자들은 자신을 평가할 때 이상하리만치
여자의 생각에 영향을 많이 받지요. 여자가 남자에게 당신은 항상 약속 시간에 늦는다고 불평하면 그 남자는 매번 지각하게 됩니다. 남자는 이 세상에서 자신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자기 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여자가 하는 말은 확실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남자의 행동 패턴은 여자의 말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여자의 말에만 의존한다고는 볼 수 없다. 남자들이란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잠재된 능력까지도 발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남자는 기꺼이 타잔이 된다. 만원 전철에 시달리면서 출근을 하고 하루 종일 상사의 눈치를 보며 일하고 자신을 치고 올라오려는 후배 직원들 때문에 긴장하고 술과 담배로 스트레스를 달래면서도 한편으로는 건강을 걱정한다. 그런 남자에게 이런 말 한마디는 어떨까? 당신이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거 잘 알아요. 정말 고마워요. 남자는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해서 가족을 위해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노력할 것이다. 남자가 건물 임대업을 하고 있는 최숙희 씨는 막내로 태어나 애교가 많은 편이라고 한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오빠들로부터 귀여움을 독차지했어요. 성격이 활발해서 인사도 잘하고 심부름도 곧잘하면서 오빠들을 잘 따랐지요. 그래서 그런지 감정을 숨김없이 표현하는 편이에요. 남자한테도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녀의 남자가 어깨를 펼 수 있는 것은 따뜻한 말 한마디다. 호의적인 말, 따뜻한 감사, 그리고 칭찬은 단순한 의미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과학자 에모토 마사루는 물에도 생명력이 있다고 믿고 주변의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실험했다. 장장 8년에 걸쳐 이루어진 실험에서 그는 물의 결정 사진을 찍으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했다. 고맙습니다 하고 말을 건넸을 때 물은 차분하게 정돈된 깨끗한 결정을 보여줬지만 망할 놈, 바보, 짜증나, 죽여버릴 거야 같이 부정적인 말에 대해서는 마치 폭력을 당한 어린아이처럼 불안하고 일그러진 모양을 보여줬다고 한다. 그렇게 해주세요 라는 공손한 말에는 예쁜 형태의 육각형 결정을 이루었지만 뭐 하지 못해? 라는 명령조의 말에는 악마라고 말했을 때와 비슷한 분열된 형상을 보여줬다. 가장 아름다운 결정을 보인 것은 바로 사랑과 감사라는 말을 들려줬을 때였다. 이 실험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사람 몸의 70%가 바로 물이고 단백질 분자 한 개가 약 7만 개의 물 분자에 둘러싸여 있음을 생각할 때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몸과 마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경영 컨설턴트인 켄 블란차드 역시 칭찬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강조하고 있다. 무게가 수천 파운드나 되는 봄고래가 수면 위로 솟구치 올라 점프할 수 있도록 조련사는 항상 고래를 칭찬하는 훈련 방식을 사용한다. 고래도 이러할진데 사람은 오죽할까. 잔소리하는 아내 앞에 남자는 아들이 된다. 칭찬은 더 좋은 결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의사소통 방식이다. 최숙희 씨의 얘기를 더 들어보자. 물론 남자가 항상 예뻐 보이는 건 아니에요. 하루에도 12번씩 남편인지 원수인지 헷갈리기도 하고 애물단지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마음에 안 든다고 갖다 버릴 수도 없고 남줄 수도 없고. 처음에는 그녀도 잔소리를 많이 했다고 한다. 내가 잔소리하는 건 다 그 사람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나마 잔소리를 해야 귀담아 듣고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쓴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다 제 짜증이고 신경질이었던 거죠. 어느 날 문득 대화 방식을 바꾸기로 마음먹고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미운 점이 보이면 눈을 질끈 감고 날마다 장점을 하나씩 찾아내 칭찬해 주었죠.
그러자 사람이 달라지더군요. 칭찬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면서부터 남자는 놀랍도록 자상하고 가정적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금술이 훨씬 좋아진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한 리서치 회사가 남자들을 대상으로 여자가 싫어질 때가 언제인가 하는 내용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절반 이상이 입을 모아 여자가 잔소리할 때라고 대답했다. 여자의 잔소리를 들을 때마다 지적당하고 비난받는 기분이 들어요. 나를 남자가 아닌 어린애로 취급하는 그녀의 태도에 불쾌하고 반대로만 하고 싶어져요. 통계를 살펴보면 잔소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람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키는 경우는 단 1%도 없다고 한다. 결국 잔소리란 에너지만 낭비하는 부질없는 짓이다. 쉐리 야곱은 남자들은 왜 여우 같은 여자를 좋아할까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잔소리는 여자가 남자한테 집착한다는 하나의 증거이다. 그렇다면 남녀 관계에서 잔소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의 말을 더 들어보자. 여자가 잔소리를 하는 상황에 익숙해질수록 남자는 점점 더 무감각해진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해도 그녀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이다. 여자가 입을 열었다 하면 잔소리가 나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오히려 여자의 잔소리에서 그는 어머니로부터 느꼈던 것과 똑같은 애정을 느끼게 된다. 결국 잔소리하는 여자는 불평, 불만, 짜증에도 불구하고 남자의 곁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남자로 하여금 안심하고 삐딱하게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쉐리 야곱은 남자에게 이런 안도감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남자에게 있어 성적인 감정과 엄마에 대한 감정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 남자는 그녀가 엄마보다는 연인이 되어줄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 놀랍지 않은가? 남자들은 잔소리하는 여자를 엄마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받기만 하는 관계에 익숙해진다. 따라서 그녀를 위해 무엇인가 해줘야겠다는 마음이 식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남자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애써 주려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잔소리를 중단하자.